워터파크로 가는 학생들은 버스에서 웃고 떠들며 어떤 작전을 계획한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그 작전이 완전히 정신 나간 짓이라는 걸. 1997년 6월 2일 오전 8시 나파 고등학교 앞 주차장에 대형 스쿨버스 4대가 줄지어 섰다. 그리고 200명의 졸업반 학생들이 하나둘 버스에 올라탄다. 가방에는 수영복과 선크림 그리고 모든 학생이 공유하는 하나의 목표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졸업 직전의 마지막 여행이니 미친듯이 놀자? 같은 게 아니었다. 아이들이 신나는 이유는 바로 나파 고등학교의 특별한 전통놀이 때문이었다. 그 전통놀이의 이름은 클로깅이었다. 클로깅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나파 고등학교만의 독특한 문화였다. 나파 고등학교는 매년 졸업반 학생들을 데리고 워터파크에 가는데 그곳에서 학생들은 워터파크 폐장 직전 라이프 가드의 감시가 느슨해지는 틈을 타서 한 슬라이드에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 몸을 밀어넣고 동시에 내려가는 놀이를 한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많은 학생이 한 번에 내려가는지로 해마다 갱신을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클로깅의 방법은 간단했다. 첫 번째 학생이 슬라이드 중간에서 벽을 잡고 정지한다. 그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학생이 연달아 들어와 앞 학생과 함께 벽을 잡고 버틴다. 이 과정을 반복해 슬라이드 내부에 인간 사슬을 만든 뒤 신호와 함께 모두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이었다. 직전 최고 기록은 1996년에 있었던 나타 고등학교 졸업반 선배들의 만테카 워터슬라이드에서 세운 기록인 60명이었다. 만테카 워터슬라이드는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의 유명한 워터파크로 언덕 지형을 이용해 자연 경사면에 슬라이드를 설치한 구조였다. 이 때문에 하중이 땅에 분산되어 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다. 워터슬라이드의 받침대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지반 지지력이 무게 분산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를 분명 생각했을 리가 없는 학생들은 그저 60명을 넘는 것만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특히나 이번 해는 나파 고등학교의 설립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고양되어 향후 몇 년간 누구도 깰 수 없는 기록을 만들고 싶어 했다. 버스에서 신난 학생들의 소리를 듣던 담당 교사들은 학생들이 올해에도 클로깅을 할 것을 알고 있었다. 담당 교사들은 클로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긴 했지만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마지막 추억을 선사하고 싶었던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 조심해서 해라, 다치지 말고 라는 정도의 당부만 건넸을 뿐이었다. 부교장 로저 애쉬록을 비롯한 인솔교사 8명은 학생들이 규칙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암묵적으로 승인했다. 오전 10시 30분 버스는 콩코드의 워터월드 USA에 도착했다. 1995년에 개장한 이 워터파크는 에어리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신흥 명소였다. 이 워터파크에는 35에이커 부지에 25개의 워터슬라이드가 설치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버스가 워터파크 입구를 통과하자마자 달려들어가 클로깅을 곧바로 시도하지는 않고 버스에서 계획한 대로 일단 탐사를 하기로 한다. 일단 워터파크를 즐기며 동시에 작전을 세워야 했다. 그런 그들의 눈에 띈 것은 타워 꼭대기에서 우뚝 솟은 반자이 파이프라인이었다. 반자이 파이프라인은 화이트 워터 웨스트에서 제작한 최신형 슬라이드였다. 높이 12m, 전체 길이 90m의 나선형 튜브 구조로 설계 하중은 1인용이지만 최대 10명까지는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슬라이드는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세워진 강철 타워에 의해 지지되었고 섬유 유리 소재로 제작된 튜브가 공중에 매달린 형태였다. 1인당 평균 체중 68kg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0명이면 680kg의 하중까지는 구조적 안정성이 보장되었다.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학생들은 각종 슬라이드를 타며 워터파크 직원들의 순찰 패턴을 관찰했다. 특히 반자이 파이프라인의 라이프가드 배치와 교대 시간을 면밀히 파악했다. 작전은 단순했다. 담당 교사들의 복귀 방송이 나오는 순간 전체 졸업반이 반자이 파이프라인으로 동시 진입한다. 일부는 라이프가드를 우회하고 일부는 주위를 분산시키며 핵심 인원 30여 명이 먼저 슬라이드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후로는 최대한 버티며 인간 사슬을 만드는 것이다. 목표는 당연히 60명 기록 경신이었다.
오후 3시 30분 워터파크 스피커에서 나파 하이스쿨 학생들은 버스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울렸다. 이것이 신호였다. 200여 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반자이 파이프라인 쪽으로 달려갔다. 여성 라이프가드는 호루라기로 입에 물고 한 명씩만 타세요라고 외쳤다. 하지만 건장한 18세 남학생들 수십 명을 혼자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몇몇 학생들은 라이프가드를 양쪽으로 우회해 계단을 올라갔고 일부는 라이프가드를 가볍게 밀어내며 슬라이드 입구로 향했다. 여기서 잠깐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보자면 클로깅의 이전 기록을 깨려면 총 61명이 타야 하는데 여러분은 몇 번째로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화면으로만 보고 있으니 편하게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정하셨나요?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동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를. 첫 번째 학생이 슬라이드에 진입했다. 그는 물살을 거슬러 튜브 벽을 움켜쥐고 몸을 고정시켰다. 두 번째 학생이 미끄러져 내려와 첫 번째 학생을 붙잡고 정지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연달아 합류하며 인간 사슬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5명, 10명, 19명, 25명. 슬라이드 내부의 압박감이 점점 높아졌다. 학생들은 서로의 어깨와 다리에 매달리며 균형을 잡았다. 물이 넘쳐 흐르며 바닥이 미끄러워졌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다. 29명, 32명, 33명. 학생들은 12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 위로 뿔뿔이 흩어졌다. 또한 부서진 슬라이드 조각들이 순서대로 낙하하며 2차 충격을 가했다. 물이 혈액과 뒤섞이며 근처 수조가 붉게 변했다. 반자이 파이프라인의 설계 한계는 최대 10명 정도, 대략 680kg이었다. 그러나 33번째 학생이 진입하는 순간 총 하중은 약 2.2톤에 달했다. 이는 설계 한계의 3배를 넘는 수치였다. 다행히 사고 12분 만에 카운티 소방 헬기가 도착했다. 9개 병원으로 부상자들이 분산 이송되었다. 18명이 입원했고 그중 2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사망자는 퀸비 길로티 17세 한 명이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떨어져 두개골 골절과 흉부 압개상을 입었다. 나머지 32명은 다발성 골절, 척추 손상, 개방성 출혈 등 중경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반자이 파이프라인의 설계 한계는 명확했다. 이 슬라이드는 1인용으로 설계했지만 안전을 고려해 10명의 하중까지 견딜 수 있도록 제작했다. 그러나 공중에 매달린 구조의 특성상 과도한 수직 하중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만테카 워터 슬라이드처럼 땅의 기댄 구조와 달리 반자이 파이프라인은 모든 하중을 타워 지지대와 슬라이드 벽면이 감당해야 했다. 사건 이후 조사에 나선 휴스턴 대학교 존 헌스코 교수는 구조적 결함은 없었다. 33명까지 버틴 것 자체가 워터 슬라이드의 안전성을 증명한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직업안전보전국의 조사 결과도 동일했다. 슬라이드는 설계상 하자가 없었고 원인은 학생들의 과한 무게였다. 그래서 워터파크 측은 이 사실들을 피력하면 문제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언론의 시각은 달랐기 때문이다. 지역 방송국들은 사망한 퀸비 길로티의 과거에 찍혔었던 한 인터뷰 영상을 반복 송출했다. 영상 내용은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피자를 만들며 엄마 정말 사랑해요,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17세 소녀의 모습이 대중의 심금을 울렸다. 워터월드 USA 관계자들은 어리석은 장난이 잘못된 것이라며 학생들의 책임을 강조했지만 나파 고등학교 측은 여론의 기세를 받아 정반대 입장을 취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들은 불량배가 아니다, 성실하고 착한 학생들이었다며 오히려 워터파크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좀 더 강하게 학생들을 막아내었으면 되었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부교장 로저 애쉬록은 학생들이 다친 친구들을 구하며 어린 시절을 잃었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언론은 계속해서 학교 편을 들었고 여기에 표냄새를 맡은 정치인들까지 규제 강화를 약속하며 이슈에 편승했다. 6월 12일 퀸비 길로티의 아버지 레리 길로티는 콘코드 씨를 상대로 부당사망 청구서를 제출했다. 결함이 있고 위험한 기구를 방치했다는 이유였다. 이어 워터월드 USA, 제작사 화이트워터 웨스트, 그리고 나파 교육부 등 사건과 관련 지을 수 있는 모든 대상을 상대로 $4,000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워터파크 측과 갑자기 소송전에 휘말린 여러 단체들은 어이없는 소송에 당황을 했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질 수가 없었기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송전은 예상보다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피고 측 대표인 워터파크 측 변호사 보이드 젠스는 모든 공공기관 조사에서 워터파크는 무죄 판정을 받았다. 학생들이 4배 과중한 하중을 가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길로티 가족 측은 안전요원이 물을 차단했거나 계단을 봉쇄했다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은 계속해서 유가족에 유리한 내용을 배포했고 결국 배심원 재판을 우려한 워터파크 측은 합의를 선택했다. 사건 발생 후 3년 뒤 2000년 5월 길로티 가족은 170만 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 부상 학생 31명에게는 총 230만 달러가 지급되어 전체 합의금은 400만 달러에 달했다. 한화 50억을 넘는 금액이다. 그러나 합의가 되었음에도 그 어느 피고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1997년 6월 12일 사고가 발생하고 열흘 후 예정되어 있던 나파 고등학교 100주년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 그리고 휠체어 16대 들것 2대가 운동장에 도열했다. 퀸비 길루티의 어머니 빅토리아 넬슨이 딸의 졸업장을 대신 받으며 연설하였다. 내용을 요약하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라,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밤도 안전하라고 당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설에 대하여 800여 명의 참석자들이 5분간 기립박수를 보냈다. 사고 12일 후인 6월 14일 워터월드 USA는 재개장했다. 붕괴 구간은 강철링으로 보강되었고 입구에는 1인 탑승, 초과시 퇴장이라는 LED 경고판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해당 워터파크에는 2025년 대규모 집단 탑승이 시도되지 않았다.